자, 이제 가장 핵심적인 로직이죠. do search map이라는 이 메소드를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이 메소드는 주소를 전달 변수로 받죠. 그리고 지도를 찾지 못하면은 서울 좌표로 리턴 되도록 기본값을 서울 좌표를 설정했습니다. latitude하고 longitude를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인코딩은 UTF-8 표준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URL을 요청할 때는 URL 인코딩한 쿼리 값을 던져야 되기 때문에 query enc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URL 인코더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인코딩을 하는데, 인코딩은 아까 UTF-8로 이렇게 정의를 했죠. 그래서 UTF-8로 인코딩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고, 인코딩 메소드를 호출해서 구문을 작성할 때는 항상 try catch 구문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류가 있을 때 unsupported encoding exception이라는 exception이 처리되도록 구문을 작성하고요. 그래서 query enc라는 값을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JSON 방식을 사용해서 해독을 할 것이기 때문에 JSON 방식의 URL 주소를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어드레스에는 위에서 구한 query 어드레스 값을 대입을 했죠. 그래서 요청할 주소를 작성을 하고 로그캣에 이 주소를 출력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웹통신을 해야 되니까 웹통신 객체인 CMS HTTP 클래스를 호출했고요. 인코딩은 위에서 정의한 UTF-8을 대입을 해서 통신을 하게끔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는 위에 이전 장에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죠. 만약에 이제 로딩 부분도 처리를 해야 될 거면 이 사이에 액티비티도 전달을 해야 되는 상태고요. 이 클래스 소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전달 변수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cms http sendget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웹 통신을 해서 결과값을 문자열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로그캣에도 한번 출력을 해봤죠. 자, 그렇게 해서 소스를 설명하면서 이제 로그캣에 잡히면은 이렇게 잡힌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JSON 방식이기 때문에 JSON 방식의 데이터가 이렇게 넘어오고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용할 부분은 지오메트리에 있는 로케이션에 있는 let와 lng라는 이 값이 됩니다. latitude와 longitude 값을 좌표 값으로 사용하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JSON 방식의 해독하는 어떻게 해독을 하는지를 구문을 작성하는데, 이 구문 역시 아직 do search map이라는 메소드가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템프 데이터를 받아왔죠. 이거는 이제 문자열이고, 이 문자열을 JSON 오브젝트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JSON 오브젝트 형태로 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JSON 오브젝트를 변환을 했는데 성공적으로 변환했다, null 값이 아니다 라고 하면 이제 다음 구문으로 들어가는데, 이 해독하는 과정이 올바른지를 개발자가 판단하기 위해서 로그캣으로 이렇게 출력을 쭉 해봤습니다. 제일 처음에 리절트까지 찾아보고, 그 다음에 리절트 밑에 있는 첫 번째 객체를 찾고, 그 다음에 리절트 밑에 있는 첫 번째 객체의 지오메트리까지 찾고, 지오메트리에서 로케이션을 찾고, 로케이션에서 레티튜드 값까지 이렇게 찾았더니 올바르게 나왔더라. 그래서 레티튜드 값을 구하려면 이런 형태의 구문을 사용하면 되겠다라는 것을 찾았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latitude와 longitude를 가져오는데, get double로 하면 이제 더블 형태가 들어올 거고, 여기처럼 get string으로 하면 스트링 형태의 데이터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더블 형태의 latitude 값과 longitude 값을 가져왔죠. 그래서 각각 tempx와 tempy라고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자, 더블
값을 이제 변환을 했죠. 이 latitude와 longitude는 int 값이라고 했으니까 잠깐만, int 값으로는 다 저장이 안 될 텐데요. 일단은 상태를 쭉 보죠. 자, 여기에서는 x 값에다가 곱하기 126라고 해서 이 더블형으로 변환을 하고, 그리고 이 더블형으로 변환한 것을 int val이라고 해서 int 값으로, 인티저 값으로 이렇게 변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바로 변환이 됐는지 이렇게 출력을 다 해봤죠. 그래서 viewMap이라는 클래스 메소드를 다시 호출을 해서 longitude와 latitude와 longitude 값을 던지고 원래 검색하고자 했던 검색어까지 같이 던졌습니다. 이건 이제 로그캣에서 출력을 해봤더니 이제 latitude 값을 아까 찾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로그캣 구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좀 자세히 읽어보실 필요가 있고, 이 형 변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하고 있죠. 이 126라는 거는 1 곱하기 0을 6개 했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력된 값을 이렇게 뽑아 봤더니 원하는 대로 나왔구나 하는 것을 감지를 할 수가 있죠. 자, 다음에는 viewMap이라는 클래스를 이제 처리를 해야 되죠. 이 viewMap이라는 클래스는 인티저 값으로 latitude와 longitude 값을 받아오고, 그리고 검색하고자 했던 주소값까지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맵 객체를 찾아서 이 맵 객체의 satellite를 false로 잡았죠. 위성 지도를 사용하지 않겠다, 기본 값으로는. 그리고 줌 컨트롤은 사용할 수 있게끔 설정을 했고, 그리고 지오 포인트를 이용해서 latitude와 longitude, 인티저 값으로 변환된 이 값을 대입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좌표 값을 찾은 거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현재 찾은 위치가 여기다라고 오버레이 처리를 하는 부분이 나오네요. 맵 객체에서 get overlays라고 해서 오버레이 값을 객체를 찾아와서 overlays라는 map overays라는 이름으로 정했고요. 이 get overays라는 메소드는 리스트형으로 overlay 객체가 리스트형으로 이렇게 리턴 된다라고 알고 계시고요. 이 overlay 객체의 개수를 구해서 이 개수가 0보다 크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 몽땅 다 지우고 새로 작성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this라는 건 현재 액티비티를 말하는 거고요. this.getResource, 현재 액티비티에서 리소스를 검색을 해서 드로우블 객체를 찾는데, 어떤 드로우블 객체냐면 맵마크라는 드로우블 객체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맵마크라는 드로우블 객체를 선언을 했고요. 요거는 이미지가 이미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mapmarker.setBounds 해서 bounds 객체를 작성을 하는데 0,0에서 marker.intrinsic width, 마커의 크기와 마커의 위더스와 마커의 높이만큼 그렇게 지정을 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버레이의 영역을 이렇게 네모나게 정의를 한 거죠. 이 안에 이제 아이콘이 들어있을 거고요.
자, 마커를 기준으로 해서 이번엔 이제 맵 오버레이 객체를 생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맵 오버레이 객체를 이렇게 임시 변수로 기록을 하고 이 맵 오버레이의 컨텍스트가 현재 액티비티 화면이다라고 해서 this를 대입을 했고요. 그리고 맵 오버레이 객체에 .m populate라고 해서 이제 화면에 출력을 하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오버레이 아이템으로 P라는 거는 어디서 정의되어 있나요? 좌표 값이죠. 이 좌표 값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목적지다 이렇게 제목을 달고 그리고 검색했던 주소를 내용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오버레이 아이템이라는 이 객체를 생성을 했고요. 그래서 맵 오버레이에다가 add overlay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오버레이를 하나 추가를 하는 거죠. 오버레이는 방금 작성한 이 좌표 값에 대한 오버레이. 그래서 이제 맵뷰 객체에서 get overlays를 한 다음에 overlays 객체를 호출한 다음에 add를 해서 오버레이를 최종적으로 추가를 합니다. 자, 이 populate라는 거는 배포를 하겠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배포된 오버레이를 이 컨텐츠까지 상세 정보까지 합쳐서 이렇게 추가를 한 상태입니다. 여러 개 추가하려면 여기서 이제 계속 add 해서 추가하면 되겠죠. 자, mapOverlay.getController로 해서 컨트롤러를 찾아서 좌표값으로 이동하도록 맵 자체가 좌표값을 기준으로 화면이 출력되도록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줌 레벨은 19라고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인발리데이트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된 오버레이까지 추가된 맵이 올바르게 이렇게 출력되도록 하는 그런 구문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여기 소스에서 설명을 잘 하고 있으니까 시간 나시는 대로 보시면 되고요. 자, 위에서 이 부분이 지금 거꾸로 나오죠. 아까 오버레이 아이콘으로 등록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아이콘이 바로 이 아이콘입니다. 맵 언더바 마크였죠. 이 아이콘을 드래그 앤 드랍해서 드롭을 폴더에 이렇게 등록을 한 상태였죠. 그리고 뭐 등록이 잘 됐으면 젠 파일에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얘기고요. 자, 이번에는 또 어떤 부분인가요? 오버레이 클래스를 생성하는 부분이네요. 액티비티에서 오버레이를 출력하는 구문을 만들었지만 오버레이 클래스는 아직 제작이 안 된 상태네요. 그래서 컨텍스트 메뉴를 호출해서 뉴 버튼을 클릭을 하고 메뉴를 클릭하고 클래스를 메뉴를 호출해서 아까 액티비티에서 사용했던 맵 오버레이라는 이 클래스를 작성을 합니다. 기본 슈퍼 클래스는 오브젝트이고요. 밑에 두 가지 옵션을 이렇게 슈퍼 클래스에서 컨스트럭터를 생성하는 거와 인헤리티드 메소드까지 체크를 했는데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니시 버튼을 클릭을 했고요. 바로 피니시 버튼을 클릭을 하지 않았네요. 이 슈퍼 클래스를 선택을 하는데요. 슈퍼 클래스를 클릭을 해서 아이템 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Itemized Overlay라는 객체가 있습니다. 이 객체를 선택을 해서 OK를 클릭을 했습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전부 다 작성하려면 힘드니까요. 그래서 슈퍼 클래스로 com.google.android.maps에 있는 initialized
오버레이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체크를 했던 거죠. 그래서 피니시 버튼을 클릭을 해서 오버레이, 맵 오버레이라는 클래스를 생성을 하면 자동으로 구문이 쭉 작성이 되죠. 이걸 이제 클래스를 다 조사해 가면서 일일이 작성하려면 꽤 힘들 겁니다. 자, 그러면 맵 오버레이드 오버레이.java에 대한 소스를 한번 분석을 해보죠. 기본 구문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initialized overlay라는 클래스를 확장을 해서 map overlay라는 클래스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생성자는 마커, 디폴트 드로워블, 마커로 사용할 드로워블이 뭔지를 전달받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버레이 아이템으로 리턴되는 건데 create 아이템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사이즈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필수적인 메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구문에서 저장을 하면은 이제 와닝이라고 이렇게 뜨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잠깐만, 이게 와닝 부분을 지금 설명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네, 와닝에 대해서 먼저 보시면 프로블럼에 보면은 itemized overlay is a new is a row type이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경고 구문이 나타나죠. 그래서 힌트를 얻었으니까 이렇게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itemized overlay는 오버레이 아이템을 요소로 하는 클래스다, 객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구문을 작성을 하겠는데요. new 구문을 이용해서 array 리스트로 오버레이 아이템을 오버레이드 아이템용의 array 리스트를 생성을 해서 이렇게 초기화를 했고요. 그리고 사용할 이 오버레이 아이템을 사용할 컨텍스트가 뭐냐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성자에서는 기본 구문에서 슈퍼라는 구문을 주석으로 막았고 bound center bottom 이라는 메소드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디폴트 마커를 대입을 시켰고요. 그리고 array temp arrays를 초기화를 시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생성자는 이 부분인데 마커와 컨텍스트 값과 함께 받아올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이제 마커를 슈퍼로 선언을 했고 그리고 컨텍스트를 전달받은 형태입니다. 자, 다음 수로 넘어가죠. 생성자까지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add array라는 메소드를 추가했는데 이 add array는 add overlay죠. add overlay는 overlay 값을 전달받으면 overlay를 추가하는 어디에다가 이 아까 array 리스트로 선언했죠. 이 부분에다가 add 메소드를 이용해서 overlay를 추가하는 형태고 그리고 populate라는 메소드를 실행합니다. 자, create 아이템에서는 그냥 오버레이 에서 몇 번째 거를 리턴해주는 오버레이 아이템을 리턴해주는 그런 형태를 취했고요. 그리고 사이즈는 결국에는 어레이 리스트였죠. 이게 오버레이의 총 개수가 몇 개냐 라는 걸로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onTop이라는 메소드에서는 오버라이드 객체죠. onTop이라는 객체는 몇 번째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면
그 어레이 리스트에서 오버레이 아이템 객체를 가져와서 아이템이라고 선언을 하고 여기에 컨텍스트 메뉴를 컨텍스트를 지정을 해서 얼라트 다이얼로그를 이렇게 생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이얼로그 타이틀로는 item.getTitle에서 이 아이템에 있는 타이틀 값을 가져와서 다이얼로그 타이틀로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다이얼로그 메시지로 아이템에 있는 스니펫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값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다이얼로그를 출력하는 형태를 취했죠. 이 부분이 오버레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그 안내 메시지가 상세 정보가 나타나는 그 구문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mpopulate를 메소드로 호출하면 populate라는 메소드가 실행되게끔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오버레이에 대한 클래스를 다 정의를 했으니까 이제 테스트 과정을 보겠습니다. 여기 스냅펫에 대한 정보도 상세히 소스가 나오니까 나중에 차근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실험을 가상기기에서 해보겠습니다. 가상기기에서 실험을 한 다음에 인트로 화면에 보면 이제 주소가 이렇게 출력이 되죠. 이 주소를 클릭을 하면 이제 화면 전환이 되면서 이렇게 자동으로 지정한 주소가 입력되고요. 그리고 자동 검색이 돼서 이렇게 오버레이 아이콘도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19배로 이렇게 확대된 상태죠. 위성지도 같은 경우는 19배까지 확대되면은 화면에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위성지도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콘을 오버레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아까 설정된 대로 얼라트 다이얼로그가 나타나면서 제목과 그리고 상세 정보, 주소가 이렇게 나타나죠. 자, 여기까지 해서 GPS에 관한 각종 기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